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북한의 종교 문제입니다.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암암리에 제한적인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이후 비밀 종교 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부쩍 강화됐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번 달 초 257쪽 분량의 2015 북한 종교 자유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7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만든 이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 1,183명 중 99.6%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비밀리에 종교활동을 하다가 체포될 경우 응답자의 53.4%는 정치범 수용소, 11.5%는 한국 교도소에 해당하는 교화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측과 면담했던 탈북자 신모 씨는 북한 보위부에 잡혀갔는데 성경책이 어디서 났는지 따지더라며 밤잠도 안 재우고 묶어놓은 채 3-4일 동안 굶기고 물 한 모금 안 주면서 독방에서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때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다른 탈북자 최모 씨도 중국에서 선교사에게 성경책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비밀 전도를 통해 신자들을 모아 예배를 드렸는데 당국에 적발돼 전부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갔다며 아무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중순부터 기독교를 접한 주민들을 체포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이 하달되어 중국 내륙에서도 탈북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탈북 기독교인들은 즉각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압송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가보위부와 정찰총국 요원, 중국 내 영사관 직원까지 동원하고 주민의 사상적 동요와 이방 가능성을 초기에 단절시키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 비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탈북자 중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역대 최고치인 2.8%, 또 타인의 종교 활동을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5.1%에 달했습니다. 2014년 북한을 빠져나온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에서 성경책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에 달하는 등 종교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제종교자유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해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종교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지난 보고서 내용보다 한층 강화된 표현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말조차 생략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임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억압 특별 우려국가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이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종교 박해는 북한 주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사업을 하다가 지난 1월 갑자기 북한 당국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 국적자 이면수 목사를 알고 계신가요? 무려 10개월째 석방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임 목사에 대한 영사의 접근조차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이면수 목사가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 소재 큰빛 교회의 리사박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국 라디오 프리 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은 이면수 목사에 대해 캐나다 정부 관계자나 캐나다 정부를 대리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영사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절망적인 심정을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7월 말 북한 당국이 임 목사가 북한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고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자백한 동영상을 공개한 이후 석방에 대한 희망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서
임 목사의 가족들이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에 임 목사 석방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 따르면 임현수 목사는 지금까지 100회 이상 북한을 방문하면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몰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종교단체 관계자들까지 트집을 잡아 장기 억류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금홍기입니다. 한미 정부가 지난주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매년 53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라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지난 15, 16 양일간 터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630억 달러는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분석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ADBI는 2020년까지 운송 에너지 등 분야에서 매년 중국 488억 달러, 북한 53억 달러, 극동 러시아 49억 달러 등 동북아 전체에서 약 6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개혁 개방에 착수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이날 발표한 아시아 재균형 공동현황 설명서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확산 행위가 미국과 동맹국들 국가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동아시아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북한의 확산 행위를 탐지, 억제, 중단시키고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반 결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김석철 주 미얀마 북한 대사를 특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역 북한 대사가 특별 제재 대상 리스트에 등재된 것은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미국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주 미얀마 김석철 대사가 미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불법 활동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면서 특별 제재 대상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지정한 SDN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중단됩니다. 재무부 측은 김 대사가 관여한 불법 활동의 구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올해 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무기 거래 회사 창광무역의 위장 명칭인 조선광학개발회사가 미얀마 현지에서 자행한 불법 무기 거래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사가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조선광학개발회사를 지원하고 미얀마 군부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재무부는 같은 날 조선광학개발회사 소속 황수만, 김광혁, 이정철 등 북한인 3명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현직 대사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집권한 미얀마의 태인세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단절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미얀마 간 비밀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금홍기입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또다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통한 대북 압박 수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오는 12월 유엔 안보리의 의장직을 수임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의 말대로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또다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면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가 정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 정권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킹 특사는 또 인권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규정짓고 지금 미국의 모습을 만들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원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김정은 정권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의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간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북 전단지 살포와 도달거리가 짧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이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중국과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과 인권인사회가 있는 제네바는 물론 베이징에서도 중국 정부 담당자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탈북자들이 북송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한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죠.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 군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LA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이스트웨스트 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다면 그렇게 많은 고위 간부를 숙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17년간 인민무력부장을 3번 바꾼 데 반해 김정은은 채 4년도 되지 않아서 5번을 바꾸는 등 잦은 숙청과 인사변동으로 인해 군부 엘리트들 사이에서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넷 박사는 북한에서 인민무력부장이 5번 바뀌었다면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군부 엘리트들이 숙청을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북한 군부 고위 인사들은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베넷 박사는 만약 김정은이 암살되더라도 북한 정권이 곧바로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독일 통일을 선례로 볼 때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 군부 엘리트들에게 통일에 조력하면 사면을 약속하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이 내년에는 자신들의 체제가 취약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지난 17일 2016 세계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군사력을 자랑하면서도 전면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준의 새로운 저강도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과 정권, 그리고 정권 내 핵심 지도층과 김정은 사이의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인권 문제 이슈화 등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치하에서 정권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야말로 북한이 가장 꺼리는 일이라면서 북한이 저지를 도발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젊고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의 오판 여부가 좌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평양 한복판에 53층짜리 초고층 호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라면서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평양 대동강변에 새로 조성된 미래과학자 거리입니다. 여러 건물들 사이로 53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착공 6개월 만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들과 교수들에게 하사하는 이른바 선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백화점과 새로운 식당도 함께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전력 사정입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지난달 찍은 것이라면서 북한 2015 평양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4분 36초짜리 평양 시내 영상입니다. 초저녁인데도 마치 한밤중처럼 어둡습니다. 평양역을 조금만 벗어나자 이따금 희미한 가로등만 보일 뿐 통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추고 낮은 수압으로 인해 물을 쓰기가 힘들어지자 북한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 당시에도 105층 규모의 유경 호텔을 지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30년 가까이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금홍기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반 총장의 방북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 5월에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방북을 준비하던 당일 아침에 북한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요. 과연 이번 방북이 성사될지 여부는 마지막 순간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반 총장의 이번 북한 방문이 실현되고 북한 정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